고경철 블로그로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제 블로그가 이제 뜨게 되는데 블로그 여기 있죠? 고경철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이야기 이렇게 떠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C 언어 기초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단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것만 클릭해도 C 언어 기초로 바로 뜨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C 언어 기초 5개의 글 중에서 목록 열기를 하시면은 2강 프린트 연습을 오늘 좀 또 두 번째 날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로그가 됐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혼자서 그냥 쭉쭉쭉 짜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짜는 게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긁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일일이 타이핑을 해보는 게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타이핑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봐가면서 이 타이핑 하는 걸로 네.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니터를 2개를 써서 하나는 자료 보는 창으로 하나는 편집 창으로 떠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하나의 모니터에서 반을 갈라 가지고 양쪽을 보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2강 프린트 연습. 한 프로젝트에서 메인 함수가 2개가 포함된 소스 파일은 허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존 프로젝트 폴더에서 여러 개의 메인 소스를 포함시키려면은 기존 거를 제거하고 새로 추가를 하는 형태로 해주게 됩니다. 그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프로젝트는 그대로 데이2에 두루 놔둔 상태에서 소스 파일만 새로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소스 파일 얘를 클릭하고 오른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거라는 밑에서 3번째 거를 선택하시고 삭제를 하면 아예 사라지는 거니까 삭제는 하지 말고요. 제거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일단 소스 파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폴더에는 이미 존재는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소스 파일 리스트에서만 제거를 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 버튼을 눌러 가지고 추가 그다음에 새 항목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이름의 소스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C++를 해놓고 여기 제목을 뭐로 할까요? 소스만 딱 바꿔가지고 뭐 EX 2번째 날에 네, 2의 뭐 2번째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뭐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한글로 줘도 좋습니다. 뭐 프린트 네. F 연습 뭐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cpp인 걸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잘 보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이 상태에서 네, ex2의 toprint 연습.cpp가 이렇게 생성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트 연습을 또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내내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sharp include 꼭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tdio 이거는 자꾸 머릿속에다가 그냥 박아 놓으시면 됩니다. 네, 머릿속에 딱 keep in mind stdio라는 어떤 include를 시키는 것까지 지금 기본이고 그 다음 기본이 또 뭐죠? void mai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것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것도 기본. 여기까지는 항상 기본이라고 머릿속에 요거는 딱 4개는 그냥 하나의 양식이고 하나의 포맷이다 이렇게 뭐 템플릿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이렇게 딱 들어갔죠. 커서가 벌써 여기서부터 4번 줄에서 들여쓰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여쓰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들여쓰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프린트 오늘은 저번에 올리신 작업이 필요한 건가요? 그랬는데 네, 일단 그것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프로젝트 폴더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새 파일만 바꾼 상태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떤 걸 만들려고 연습이니까 쭉 보죠. 네, Hello World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대로 그걸 보고 칩시다. 프린트 네. 헬로 네. 한영 변환을 해서 헬로 네. 월드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네, 백슬래시 n을 쳤어요. 그러니까 백슬래시 위치는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엔터키 위에 원화 표시가 있잖아요. 그 원화 표시가 백슬래시입니다. 네, 그렇게 표시를 하시고 요거를 네, 이렇게 친 다음에 네, 이 상태까지 해주고 다시 한번
엔터를 치고 프린트 한 줄 더 넣어 보겠습니다. 프린트 F 이번에는요 %D 하고 백슬래시 원화 표시라 그랬습니다. N 엔터키 위에 있어요. 그렇게 해주고 네 이번에는 커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컴마 네, 이렇게 해주고 1, 2, 3, 4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커서 키를 이용해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치면 네, 자동으로 얘가 딱 이렇게 좀 편집창이 예쁘게 좀 이렇게 스페이스를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상관없습니다. 스페이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한번 또 디버그 하지 않고 컨트롤 F5를 쳐가지고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공 마크가 뜨게 되면은 네 이렇게 헬로 월드 밑에 1, 2, 3, 5가 표시되고 1, 2, 3, 5는 1, 2, 3, 4 더하기 1의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상태까지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린트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이번에는 네 카톡방에 올려주셨던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맞나요? 뭐가 많냐고 물어보는 거 잘 모르겠어요. 프로젝트를 만든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소스 파일을 바꿔서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터 키를 치고 여기서 세 번째 뭐를 해볼까요? 프린트 네 F 네 이렇게 해서 1, 2, 3, 4, 5 플러스 1 하고 이번에는 백슬래시 n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백슬래시 n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실행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보고 또 하나 한 줄 하고 실행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행 없이 컨트롤 F5를 치게 되면은 네 오류가 떴죠. 저 같은 경우도 뭔가가 지금 오류의 원인을 여러분이 찾는 것도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떤 오류가 떴을까요? 네,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오류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류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네, 뭔가 구문 오류 7번 줄에 구문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7번 줄에 구문 오류가 난 게 아니라 6번 줄에 구문 오류가 나도 7번 줄에서 구문 오류가 났다는 오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세미콜론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치고 다시 컨트롤 F5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쭉쭉쭉쭉 가서 오류가 없으면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1, 2, 3, 5인데 두 번째는 1, 2, 3, 5 플러스 1로 나왔죠. 자, 이런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프린트 연습만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는 몇 살, 몇 센치, 몇 킬로입니다. 이걸 한번 프린트 출력을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네, 여기다가 커서를 찍고 엔터 그래서 프린트 F 네 쌍따옴표 한글로 저는 네 그다음에 다시 영문으로 %D 살 한글로 살 또 백슬래시 n을 여기서 치고요. 한글로 영문으로 치고 또 한 칸 띄고 %D cm 백슬래시 n 또 이렇게 하고 또 한 칸 띄고 %D kg 네 한글로 입니다. 백슬래시 n 까지 치고 다시 커서 화살표 키로 빠져나와서 콤마 저는 60살 두 번째는 키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167 좀 작습니다. 그리고 71kg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뭐 여기서 벌써 또 저도 이제 입력 오류가 나왔습니다. 끝에는 세미콜론을 또 쳐주시고 여기서 보니까 프린트 F 대신에 푸팅그 뭐 이렇게 썼잖아요. 이것도 틀린 거죠. 스페링이 틀리면 오류가 나니까 F 정확하게 치우고 역시 디버그 컨트롤 F5 이렇게 해보면은 빌드 성공이 돼야만 오류가 없는 것이고 실행창을 보게 되면은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는 60살 줄이 바뀌고 160cm 줄이 바뀌고 71kg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시면 성공한 거가 되겠습니다. 는 진도를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여기 원하는 대로 예,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끔씩 디버그 콘솔이 안 보여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디버그 콘솔은 가끔씩 이렇게 모니터를 여러 개 쓰는 경우에 디버그 창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밑에 그쵸 윈도우 그 창에서 근데 디버그 콘솔이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 윈도우 메뉴 창이라 그러나요? 이게 뭐라 그러나요? 네, 그거를 보시고 여기서 네, 디버그 콘솔을 찾으면 되는 거고 아직도 뭐 원화 표시로 되어 있다 하는 경우는 글꼴 바꾸기 여기서 제가 콘솔라스 바꾸는 법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우스로 실행하는 방법 디버그에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버튼을 누르기 요거를 해가지고 역시 새로운 방법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째 파트에서는 일단 프린트 연습을 해 보았고요. 이제 프로그램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블로그로 들어와 보시면은 네. 지금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죠. hello.c 들여보기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다시 한번 hello.c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아까 봤죠. 요거 했는데 요거를 한번 또 작성을 또 해보자는 거예요. 자꾸 반복이니까 네, 김지용씨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hello.c를 다시 해보자는 건데 저는 뭐 아까 짜놓은 게 있으니까 또 짤 거 없이 이번에는 얘를 또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에서 네, C++ 프린트 연습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한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제거만 눌러야 됩니다. 삭제 누르면 큰일 나요. 그리고 다시 열고 싶어요. 뭐요? 추가 해놓고 이번에 새 항목이 아니라 기존 항목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기존 항목 마이크로만 따라해 봐 주세요. 기존 항목 따라해 보십시오. 기존 항목 기존 그 항목, 항목, 기존 항목, 기존 항목을 치시면은 우리가 짰던 프로그램들이 주르륵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hello C를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생성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이번에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런 기법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프로젝트 열기도 해봤지만 이제는 소스 파일 열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생성만 자꾸 시킬 수는 없잖아요. 기존 거를 열어보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드 대신에 인트로 바꿔주시고요. 바꿔봅시다. 인트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번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보이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를 다시 영문으로 hello C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바꾸는 거 연습이니까 네, hello C 이렇게 바꾸고 백슬래시 n을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슬래시 n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인트가 있기 때문에 보이드가 아니라 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를 치고 return 0 네,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그냥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트로 바꾸고 가로 열고 보이드 바꾸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니까 리턴 제로를 추가했어요. 네, 이렇게 바꿔서 얘를 저장 버튼을 쌤, 너무 빨라요. 빠르군요.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네, 누르고 네, 이 상태에서 네, 디버그 다시 네,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새로 바꾼 프로그램에 대한 빌드를 시작하고 빌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실행창이 이렇게 뜨는 것이 hello C 하고 뜨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요것도 잘 됐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다시 한번 열었는데요. 1-1 일단 C 프로그램은 함수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초로 호출하는 함수를 원시 함수, 즉 메인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는요, 입력과 출력을 표시한 헤더,
몸체로 이루어지는데 헤더라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쓰고 있어요. hello.cpp라는 메인 함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루어졌습니다. 보면은 메인 함수가 좀 이렇게 이루어졌죠. 여기를 헤더라고 합니다. 헤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주석글을 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의 헤더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헤더. 네, 헤드 부분이란 뜻이죠. 주석글은요, 슬래시를 두 번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주석글이 달리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헤더는 함수의 타입. 여기가 함수의 타입이죠. int, 여기 함수의 타입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이름, main, 여기 함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괄호 안에 인자, 네, 괄호 안에 인자 보이드죠.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메인 함수 뒤에 괄호와 괄호 사이에 인자 리스트가 정의되는데 인자가 없는 메인 함수의 경우에는 void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민자가 없다는,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void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void 하면은 비어 있는, 없는 이런 뜻이에요. 네. 그다음 함수 문체는 중괄호 열기로 시작하여 중괄호 닫기로 끝납니다. 중괄호 열기로 시작하여 3번 줄에서 6번 줄까지 중괄호 닫기로 끝납니다. 함수의 몸체 안, 4번, 5번이죠. 몸체 안은 문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statement, 문장이 있고요. 가독성, 보기가 편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다 들어가 있죠. 쑥쑥 들어가 있죠. 얘는 자동으로 현지키가 넣어줬지만은 우리가 탭으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닫았다가 탭으로 탭 버튼. 네, 여기도 델리트로 백스페이스로 지웠다가 탭 버튼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해준다는 거고요. 박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으로 맞춰야 합니다. 세미콜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없는 데는 어디죠? 중괄호, 그쵸? 헤더, 인크루드 문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꼭 세미콜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7번째, 함수의 답원줄과 같이 return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return으로 종료가 되는데 이 명령문에 의해서 값을 반환한다. 0을 반환한 건데 나중에 따지기로 합시다. 반환한 값의 자료 형황은 함수 선언부에서 규정됩니다. 그랬어요. 함수 선언부에서 int형으로 우리가 선언했는데 여기서는 0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준 건데 이것도 나중에 따지기로 합시다. 자, 중요한 거는요. 요 7번 항을 대한 이 6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번 더 머릿속에 각인해 봅시다. 함수는 C 프로그램은 함수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최초로 호출되는 함수를 메인 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수는 헤더와 몸체로 이루어진다. 네 번째, 헤더는 함수의 타입과 이름과 인자로 구성된다. 다섯 번째, 함수의 몸체는 몸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타 났어요. 중괄호로 시작하여 중괄호로 끝난다. 여섯 번째, 각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머릿속에 딱 keep in mind 이렇게 딱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표준 입출력 함수. 우리가 표준 입출력 함수에서 프린트 F라는 걸 썼는데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건 운영체제를 얘기해요. 빌드라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시스템은 메인 함수를 호출하고요. 다시 메인 함수는 뭐를 호출합니까? 프린트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함수가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간 거죠. 이 프린트 함수를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네. 프린트 함수도 또 하나의 함수인데요. 메인 함수처럼. 네. 어떤 함수냐면 stdio.headerh에서 미리 선언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언됐다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우리가 설치한 C 프로그램의 폴더로 가보면 stdio.h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는 뭐 열어볼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것만 갖다 쓰면 되는 건데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프린트 F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1번 줄과 같이 전처리문은 뭐라고요? 샵 include로 시작하는 건 다 점처리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처리문. 네. 이런 게 전처리문이구나. 네, 샵 include로 시작하는 건 전처리문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처리문에서 헤더 파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인크루드 해야 된다는 뜻이죠. 앞으로 C 언어를 공부하면서 stdio.header 파일하고 주로 mass.header 파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mass.header 파일은 사용을 안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할 거라는 거고, 10번째 헤더 파일을 포함하는 include 전처리문은 샵으로 시작한다. 1번 줄과 같이 매일 먼저 등장한다. 이 10가지만 알면 C 언어는 거의 다 이해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또 오늘 영상은 제가 또 저장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영상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해서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모바일로 따라한 친구들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왕이면 제 블로그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써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는 걸 권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성문을 처리할 때 이게 슬래시를 두 번 사용했잖아요.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슬래시 해서 얘는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문자열을 출력한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은 우리말로는 문자열,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링을 어디다 출력한다고요? 네, 우리 콘솔 창에다 출력하는 거죠. 디버그 콘솔 창에다가 출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디버그 문자열을 디버그 콘솔 창 네, 이것이 기본적인 프린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프린트 명령은 따옴표에서 시작해서 따옴표로 시작하는 사이의 문자열을 디버그 콘솔 창에 출력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제어 문자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n이에요. 제어 문자를 이용하여 줄바꿈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요거는 제어 문자구나. 출력하는 문자열이 아니라 커서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어를 만나는 순간에는 \n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줄바꿈 명령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 변환 문자라는 게 있는데 %d는 십진수 형식의 수를 출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번 또 해봤는데 여기서 또 살짝 해보겠습니다. 어떤 십진수 형식의 수를 출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린트 제어 문자 %d를 이렇게 쓰게 되면 %d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뭐를 출력한다고요? 십진수 형식의 수를 출력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d를 빠져나오고 다운표를 빠져나오고 이 자리에다가 내가 1, 2, 3, 4 1234라는 값을 내가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해 주면은 요것은 세미콜론을 쳐주시고 여기서 또 역시 주성문을 달아서 %d는 콤마 순표 다음에 수를 출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디버그 컨트롤 F5를 실행해 보면 만약에 오류가 없다면 성공하고 나오고 오류가 없다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1, 2, 3, 4라는 수를 출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hello C %1, 2, 3, 4 플러스 1인데 1, 2, 3, 5를 출력했죠. 근데 여기서는요 1, 2, 3, 4 플러스 1은요 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를 그대로 출력한 거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아까 1, 2, 3, 4, 5를 그대로 출력한 거고 더하기 명령도 출력해 봤어요. 더하기 명령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엔터 이렇게 해서 프린트 F 그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d 플러스 %d는 %d 백슬래시 n 여기까지 이렇게 쳤고요.
첫 번째 퍼센트 D 자리에는 뭐 예를 들면 뭐 1, 2, 두 번째 퍼센트 D 자리에는 3, 4, 세 번째 퍼센트 D 자리에는 1, 2 더하기 3, 4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아, 여기는 뭔가에 출력하는 문자열인데 퍼센트 D를 만나면 이 자리에 콤마 다음에 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출력하는 문자고 또 퍼센트 D를 만나면 그 다음 콤마 뒤에 수가 들어가고 또 는은 그대로 출력하는 기호고 또 세 번째 퍼센트 D를 만나면 또 컴마 뒤에 요 결과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백슬래시 n을 만나면 네, 줄바꿈 명령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역시 디버그 컨트롤 F5 이렇게 해보면 네, 제 설명이 빠르면 나중에 저 영상을 한번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 2, 3, 4, 1, 2, 3, 4 더하기 4, 6인데 여기서 연달아게 붙었을까요? 여기에 백슬래시가 없었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백슬래시를 넣게 되면은 네, 백슬래시 n 이렇게 자꾸 지워지나요? 뭐 다시 컨트롤 G, 컨트롤 G 이렇게 써주고 백슬래시 네, n 이걸 넣어주게 되면은 아마도 줄바꿈이 일어나 가지고 그쵸 보기가 좀 더 쉽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1, 2, 3, 4, 1, 2, 3, 4 더하기 36 그랬는데 마치 보기 좋게 출력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1, 2, 이 자리에 3, 4, 이 자리에 1, 2 더하기 3, 4의 결과 그렇게 출력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자열이라는 것은 스트링이라는 것은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오는 문자들의 모임이다. 문자라는 건 뭐냐? 캐릭터라고 해서 알파벳 ABCD, 한글, 기호 등등이 다 문자들이고요. 변환 문자라는 건 뭐냐? %D라는 거를 만나면 정수형 데이터를 문자로 변환해 준다. 그러니까 정수형 데이터들이 이 사이에 들어오면서 문자로 다 변환이 된 거고요. 정수형은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요. 일종의 자료형으로 정수형 데이터의 자료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형이라는 게 또 뭐냐? 이렇게 제가 꼬리를 무는 형태로 좀 썼는데 데이터의 자료형, 데이터 타입에는 정수형과 실수형, 문자형 등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건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 제어 문자라는 건 뭐냐? 커서를 제어하는 문자로서 백슬래시로 시작하면서 지금 처음 배운 것은 줄바꿈 명령만 배워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프린트 F라는 건 뭐냐? 네, 내장 함수로서 stdio.h에서 우리가 인클루드 해온 라이브러리 함수고요. 표준 입출력 함수로서 콘솔 창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클루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std.h라는 건 뭐냐?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로서 헤더 파일로서 우리가 항상 인클루드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복불복으로 따지지 말고 이대로 해주자 하는 거고요. 헤더 파일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소스 파일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프로젝트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함수인데 대부분 헤더 파일은 이미 미리 다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가 봤습니다. 프로그램 구조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F를 연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변환 문자와 제어 문자를 이용해서 문자열과 숫자를 한번 출력해보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C 언어의 기본 구성과 프린트F의 기본 기능 그리고 서식 문자와 문자열을 혼합 출력하는 예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기본 기능인 변수와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에 구성된 구성의 원리, 또 전처리문, 헤더라는 개념 아직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따라가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이걸 모든 걸 이해한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또 머리가 아파지면 흥미를 잃을 수 있고 흥미를 잃게 되면 또 사람이 뭔가
자신감을 잃게 되는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저와 함께 한 줄 한 줄 따라하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다소 반복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인 프로그램 구조를 보여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빌드 창에 빌드를 이용해서 이 컨설 창에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다양한 응용 예제를 가지고 실행해 볼 것입니다.